자, 하자. 아니야, 그거 세연이는 그거랑 수사법이랑 끝내 일단. 끝내고 요거 하고 있어. 일단 5개. 자, 파트 7 오늘 나가보자. 일단은 현대시 4개, 나목, 한상의 노래, 벽, 눈물 하고 고전 시간은 별로 긴 거 없어. 오륜가만 좀 길고 나머지는 다 그만해. 이제 9번 같은 경우 1시라서 짧고, 그 다음에 10번에 차나 한잔 소설 하나 하고. 수공가는 알지? 수공가는 모르면은 몰라? 알지? 토기전 저 있잖아, 범 내려온다 나오는 거. 그 노래 알지? 그거 그 대목 나와 이번에. 자, 그 다음에 3불까지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아. 대신에 지난번에 3대가 길어가지고 3대를 아마 죽어라 해야 될 거라서. 지원이도 미리 한번 들을래? 그러고 또 할래? 네. 그래. 아니 맘대로 해. 지금 그게 바쁠 것 같은데, 과제 먼저 끝내는 게. 과제 먼저 끝내면 어차피 다음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자. 9페이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줘? 책만 무겁지? 다음 주에 줄게. 네. 자, 나목 같은 경우에는 신경냄새지? 우리 뭐 신경냄 전에 많이 배웠잖아. 그리고 나무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산에 대하여, 그리고 나목도 뭐 이런 거지. 나무 나오면 뭐야? 보통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간이 본받아야 될 대상이잖아,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표면에 화자 나오니? 나오진 않는 것 같지. 근데 이제 나목을 바라보고 있지. 화자는 나목을 바라보는. 나목이 뭐야? 벌거벗은 나무, 겨울나무지. 딱 제목부터 느낌이 오지 않아? 나목, 벌거벗은 겨울나무, 뭐야?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는 존재, 인간이 본받아야 될 존재. 딱 이 느낌 나오잖아. 상자 따로 없지? 이미지 상황묘사를 바라보는 대상, 나무. 자, 보자. 나무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겨울이지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걷고 있다. 밤이면 메마른 손끝에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 흙 속에 박은 뿌리까지. 아름다운 별빛 하면 뭐야? 보통 순수, 뭐 긍정적인 거 뭐 이런 거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거겠지. 아름다운 별빛으로 씻어내니까 순수함이겠지.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야. 어쨌거나 뭐 얘네들 뭐하고 있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지.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이거를 뭐야? 어떤 순수함으로 씻어내고 있다라는 거지. 뒤틀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내고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고난 시련 같은 거 다 극복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 떨며 울음 터뜨릴 때,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 뭔가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제 고통을 인내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인간이 결국에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근원적 고독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인 거지. 그래서 인간이 어떤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나무가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인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자. 17페이지 산상의 노래. 자, 산상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광복을 왔어. 광복이 왔는데 그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좀 더 이제 그 긍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거지. 진정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국의 독립이나 미소 군정시기일 거 아니야. 미국과 소련을 군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노래지. 보면은 높디 높은 산마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 뭐 일제강점기지. 일제강점기를 무엇을 강구하며 울어왔는가. 이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광복을 추구해왔지.
그래서 이 아침 광복이 온 거야 아침에. 시들은 핏줄에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에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총소리. 해방의 광복의 이제 소리가 오는 거지. 청각적 이미지로. 다음 페이지.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이제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개 떠던 샛별은 뭐야? 이제 강점기에 이제 숨죽여 있던 우리 민족들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고통스러운 우리 민족들아 숨어라. 그러면 고통스러운 우리 민족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되고, 혹은 이제 화자의 양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고통받던 나의 양심이 이제는 좀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지. 환히 튀어오르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은 10월 상달의 꿈과 같고 이미지로 표현을 했지. 메마른 입술에 핏기가 돌아 오랫동안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평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새들이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그래서 어때?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살아라 이거지. 여기 높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나누며 내 홀로 또 무엇을 기다리며 진정한 어떤 우리 민족의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거지. 그래서 이 광복 직후에 쓴 시야. 이 사람이 광복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벽 30페이지. 되게 간단하지.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못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현대인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거예요.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헛되이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라는 건 여기서 뭐야? 어떤 무관심의 벽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려도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개입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나타나지. 근데 표면에 드러나진 않은 화자는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려도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지킬 수 없고 꿈틀거릴 뿐. 이제 무기력한 상황이지.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할머니의 노력이 소용없는 거지. 승객들은 더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하게 무관심의 벽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무관심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고. 그 다음 37페이지 김현숙 눈물. 자, 김현숙 눈물은 되게 종교적인 시지. 기독교 모티프를 가지고서 쓴 시야.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지. 유대인의 선조잖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신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날은 신이 이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해. 아브라함한테는 100살 넘어가지고 간신히 얻은 아들이 하나 있어. 이삭이라고. 이삭 소스테드 이삭이잖아. 아이작 뉴턴에 대해 아이작. 영어식으로 하면. 거의 미국식 이름들은 다 이제 성경에서 왔지. 그래가지고 이삭을 이제 신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고민하다가 이삭을 이제 바치기로 해. 그 신한테 바친다는 건 뭐야? 이제 죽여서 불태우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제단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신이 너의 충성심을 충분히 봤다. 그러고서 어때? 대신 내가 양을 내려줄 테니까 그 양을 대신 바쳐라.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대신 바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자식을 바친다라는 어떤 그 모티프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식의 죽음을 신이 자식을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과정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서의 어떤 슬픔을 종교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 또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 저런 거 있잖아.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썩어야지만 싹을 맺고 이제 결실을 맺는다. 요런 이미지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시의 내용을 보면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씨앗인 거지, 작은 생명. 근데 이거를 눈물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이거는 뭐야? 나의 어떤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함,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때 나의 가장 나아진 것도 오직 이뿐. 자, 이랬을 때 오직 이뿐은 이건 나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해? 죽은 자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죽은 거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식이 죽고 쓴 시란 말이야. 근데 이제 외적 관점 없으면 그냥 눈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배경을 알면은 죽은 자식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때 나의 가장 나중진인 것도 뭐야? 나의 자식이라는 거야.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야. 더 값진 게 없지 사실은.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듬을 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식을 가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줍시다. 뭐야? 나의 자식을 다시 뺏어먹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진인 것이 눈물도 되고 자식도 되고 혹은 씨앗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씨앗은 뭐의 씨앗이야? 어떤 성숙의 씨앗이 되는 거지. 다음 41페이지 김창업. 검은고 술 꽂아놓고, 이거 되게 풍물적인 시조지. 간단해. 검은고에 술 꽂아놓고, 술은 뭐야? 검은고 탈 때 쓰는 이제 그 뭐야 현 같은 거지. 그 저기 뭐라 그래? 할 때 술 꽂아놓고 호젓이 낮잠 든 채 살인문에 개디지니 반가운 친구가 오는구나. 아이야 점심도 하려니 와. 외상 삭존해여라. 외상으로라도 술을 마시겠다면서 풍류를 즐기는 친구에 대한 반가움이 나타나는 그런 시지. 다음으로 또 가보자. 소학부 45페이지. 소학부는 이제 우리나라 시가를 한시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만든 거지. 칠원절고 형식으로. 그래서 한자 원문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칠원절고 형식으로 돼 있지. 한 줄에 7글자에다가 4줄짜리 한시. 근데 어쨌거나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노래인 거지. 그래서 보면은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앞길에 거미들을 쳐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꼬리의 전압이, 그러니까 이별하려는 님을 거미줄에 걸리게 해가지고 허물을 뉘우치게 해달라. 나를 이제 버리고 간 거를 후회하게 해달라 하는 거지. 되게 간단하지. 임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시야. 거미한테 부탁하는 형식으로 나타나. 다음 53페이지 오륜가. 오륜가는 시리즈가 되게 많지. 막 사람마다 오륜가를 다 지었잖아. 오륜하면 우리 보통은 뭐야? 일단은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신유의, 군주와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유별, 부부 간에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부모유신, 친한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은 뭐야? 장유유서, 어리고 나이 많은 사람 사이에서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오륜이잖아. 5가지 윤리, 유교에서 강조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오륜을 먼저 한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서 장유유서 대신에 사소에 뭐가 들어가? 형제간의 오해가 보통 들어가지. 다른 오륜과들도 좀 마찬가지야. 장유유서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넣는 경우들이 많아. 그 다음에 6수, 7수, 8수에서는 이제 오륜의 어떤 중요성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어. 자, 그럼 1수부터 보자. 부자간이지. 부자유친이지. 친함이 있어야 돼. 한마디도 못된 풀도, 그러니까 작은 풀도 고미스를 맞은 후에 입 넓고 줄기가 길어 밤낮으로 불어난다. 이인에 하망각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그러니까 고미스는 부모님의 사랑을 상징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자라나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수에 군신, 이 임이 먹으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그러니까 임금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 10번을 죽고 산데 임의 덕을 잊을러냐. 만일에 대의를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랴. 그래서 의리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종놈과 다를 바가 없다. 다음 두 성이 한데 모여,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이지만 함께 이제 살아가는 걸 부부지. 함께 늙어 죽자 하니 100년 정오, 100년의 이제 정은 여기에서도 활용하는, 그래도 공정할 줄 모르면 저구안이 있느냐. 저구는 뭐야? 우리 관관저구 제하지 중 요조속녀 군자호구. 이게 뭐야? 우리 그 주나라의 시서역 해가지고 공자가 이제 주나라의 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나라의 시를 모은 게 시경, 주나라의 역사를 모은 게 서경, 주나라의 달력이 역경이잖아. 그래서 주역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역경 같은 경우에는 전볼 때 쓰잖아. 근데 시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시가 이거야. 주나라 시. 근데 이게 공자가 주나라 시를 모은 다음에 거기다 주석을 달아서 뭐를 했냐면 유교적 가치관을 거기다 입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즘 유행하는 시들의 그 노래들을 다 모은 다음에 가사를 모아서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노래이다. 이렇게 주석을 단다면 그 경전으로 삼은 게 시경인 거야. 그래서 그 시경에 제일 처음 나온 게 이거야. 관관이 오는 저곳에는 제하지중, 이제 그 삼각주에 산다. 강의 삼각주 하구에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 그래서 이제 저구세가 요조숙녀와 군자처럼 서로 좋은 짝을 이루어가지고 산다라는 뜻이야. 저구세 자체가 암수가.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거니까 저구가 아니느냐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저구세 같이 이제 사는 사람이 없겠느냐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사소의 형제.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가 다를지라도 앞뒤에서 달려서 한 젖으로 자라났으니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 짐승만도 못하리라. 그래서 형제간에 잘 살아라. 또 나무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하겠느냐 손잡고 말할 때 어깨 두드리랴.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상견벽해지. 시간이 엄청 흘렀다는 거야. 상견벽해 되어도 믿음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친구간의 신의를 지켜라. 자, 그 다음에 6, 7, 8수 6수부터 당우가 멀어지고. 당우는 뭐냐면은 요제잖아. 요임금이 이제 도당시야. 그 다음에 순임금이 유시야. 그래서 당우라고 불러. 합체가 요순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당우 있고 요순인 거야. 그래서 요순 시대가 멀어지고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있었으니 이게 한족들의 나라지. 천지가 오래되어도 세상의 도리가 변하겠느냐. 그러니까 요순 시대가 지나가고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가 이어져도 유교적인 가치관은 그대로라는 거야. 그래도 일곱 구멍, 인간의 일곱 구멍을 가지고 있지. 눈, 코, 입, 귀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곱 구멍 가진 사람이라면 오류를 모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옷밥이 부족하니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어 가숙 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그러니까 옷밥이 부족해서 예의를 못 차리기 때문에 글방이나 서당에 안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뜻이지.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안 배우면 안 된다는 거지.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 미우면 갈 데 없어. 한 고을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니 100년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하리.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한 나라가 망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제 이웃 간에 잘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병후. 병에서 일어난 후. 박죽서지. 박죽서는 이제 순조 철종 때 이제 열혈 시인이야. 그러니까 거의 말기지. 조선 말기.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앓고 나니 어느새 살고 꽃피는 나이도 저물어.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흐른 거지. 마음은 흔들흔들 매지하는 배와 같네.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지. 일 없어 다만 초목과 어울릴 뿐 그윽한 생활은 신선을 배우자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초목 속에 이제 묻혀 지내는 것이지 이제 신선 때문에 그렇게 신선이 되고자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상자 속의 시구절은 누가 화답해 주랴. 나의 시를 써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 거울 속의 파리한 얼굴이 내 보기에도 가엾구나. 23일 동안 23살이지. 이제 겨우 23살인데 한 일이 무엇인가. 절반은 바느질, 전반은 시쓰기로 보냈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또 갑니다. 자, 68페이지 차나 한 잔. 우리 뭔가 이야기 꺼낼 거 있으면 차나 한 잔 하시죠 이러잖아. 원래는 이제 차나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면 뭔가 중요한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나 한 잔의 원래 의미는 우리 민족의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로에 대한 배려라던가 아니면은 인심 같은 거를 나타내는 거였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뭔가 되게 서울 사람들의 삭막함을 나타내는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변질되었다라고 김승옥이 이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 김승옥은 되게 유명한 소설가야. 그러니까 1970년대 천재 소설가 중에 한 명이지. 소설 되게 잘 써.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 서울 1964년 겨울 개미 이야기 나오는 거 기억나? 그 자살한 사람 도서에 판으로 나왔던 거. 안 배웠나? 배웠을 건데. 아내 시체 팔고서 그 돈으로 이제 술 사는 얘기 있잖아. 안 했어. 하여튼 그게 이 사람 거야. 또 역사 이중액자 보도 해가지고 이제 동대문 돌 왔다 갔다 시키고 그것도 얘기했나? 그것도 김승옥 거야. 근데 김승옥이 되게 특이한 소설을 잘 써. 되게 소재를 잘 끌어내고, 이거는 이제 자전적인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읽어보면 돼. 읽어보면 재밌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인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만화가야. 신문에 연재하는 만화가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만화가 잘 안 실려 신문에. 그러면서 이제 문화부장 찾아가면은 그 신화 문화 그 신문에 문화면 그 정리하는 게 문화부장이잖아. 거기 최고 우두머리가 문화부장 찾아가면은 아 기사가 치를 게 많아가지고 만화 못 실어했어요. 맨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다가 왠지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이제 뭘로 나오냐면 설삭기가 있다라고 그래. 이게 속이 안 좋고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신문 오늘은 뭔가 느낌이 쎄한데 그러면서 이제 신문사를 찾아가 설삭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하면서 찾아갔는데 이제 만화가한테 문화부장이 그러는 거야. 오늘치 뭐 이렇게 오늘치 만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려다 말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느낌이 이걸 자르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기는 가져왔어. 만화를 오늘치 만화 그린 거 가져오긴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이래버린 거야.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 신문사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 분위기가 쎄한 게 느껴지는 거죠. 아, 잘렸구나 뭔가 이래가지고 되게 불쌍해 보이는 눈으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잘렸구나 생각하고 문화부장이 이제 그 오늘치 만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부장이 역시 알고 계셨군요. 그러고서 차나 한잔 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차나 한 잔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좋은 마음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려는 의도인 거죠. 원래 의도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로 변질되냐면은 이런 거지. 뭔가 어려운 얘기. 너 잘렸어 얘기할 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서울식 말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식 말투라는 게 요즘은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배려? 그 배려인데 좀 형식적 배려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가 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너 잘렸어 이러는 것보다는 차나 한잔 하고서 얘기하죠. 그러고서 이제 너 잘렸다고 통보하는 게 우리나라식 배려잖아. 물론 이제 미국 같은데 지금 자르는 거 보면 어떻게 30분 내로 나가세요. 다 잘렸습니다. 해고 통지 받으셨으면 나가세요. 이렇게 해버리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인정머리 없어 보이잖아. 미국식 해고 방식은 이메일로 띡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뭐 30분 내로 짐 싸서 나가세요. 이렇게 보내는 건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라는 거야?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은 결론은 뭐야? 잘렸다는 거잖아.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인심과 배려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이제 서울에서 형식화되다 보니까 어때? 자르려면 차나 한잔 하시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비꼬는 말인 거야. 잘렸어. 잘리고서 이제 차나 한잔 하러 가가지고 들은 얘기가 미국 만화가들이 이제 카피 만화를 이제 한국에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만화 싣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잘렸다고 통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불안해해가지고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월세방에 살고 있단 말이야. 돈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곧 여기서 잘리면은 돈 벌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른 신문사 막 이제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는 신문사를 찾아가. 신문사 가다가 이제 하도 속이 안 좋아가지고 똥 싸러 갔는데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웃으면서 알려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부탁하러 간 신문사의 문화부장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딱 그 사람이 문화부장인 걸 보고 아이씨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니야 이렇게 가면 내가 돈 벌 수 없지 우리 아내랑 어떻게 살아 그러고서 억지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하지 바로 신문 연재 좀 알고 그 실어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차나 한잔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신문 문화부장을 또 데리고 다방으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저한테 부탁할 게 뭐냐고 문화부장이 물어보는 거지.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신문 연재가 잘렸는데 그래서 좀 연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수 더 해가지고 이 우리 신문사 사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문화부에 기껏해야 기자 3명 놓고서 남의 거 표절하고 막 그래서 신문만 내라 그러지 만화 같은 거 내 돈 자체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얘기를 해. 제가 부탁 하나 드리죠 문화부장이. 그래서 무슨 부탁인가요? 만화가가 물어보니까 이래 저희 사장이 죽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게 아니라 너 안 쓸 거다라는 걸 돌려 말하면 비꼬는 거잖아 사실.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차값을 누가 내야 돼? 만화가가 될 것 같으니까 만화가가 내야 돼. 근데 완전한 완강한 거절 표현으로 뭐 하면 돼? 차값을 자기가 내버리면 되지. 문화부장이 차값을 내고 가버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차나 한 잔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차 한 잔 하는 게 어떤 걸로 변질된 거야? 주로 자르거나 강력한 거절 표현 이런 거 할 때 차나 한 잔이 돼버리는 거지. 차를 사는 의도 자체가 사실은 정말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너 이제 망했어 이런 거를 통보하기 위한 수단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선배 만화가랑 술 마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리던 만화 주인공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보면 뭐 아톰 X군이라는 애가 나와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화성인한테 잡혀갔는데 거기서 딱 연재가 중단된 거야. 그래서 아톰 X군 나는 더 이상 너를 구해줄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화성에서 그냥 잘 살고 있어라. 나는 내 살 길을 알아서 가련다. 그러고서는 이제 뭐 술 마시면서 쫑알쫑알 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내랑 이제 그 만나면서 이제 끝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톰 X군은 뭐 순수했던 자신을 상징한다고 그러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이제 그려줄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 찬원 짠의 의미가 그런 거야. 재밌어 한번 읽어봐. 요수글 같은 짤막하기도.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봐. 수분각. 이건 알지? 설명해야 돼. 읽어봐. 산불. 산불은 저걸로 가자. 자, 차범석이지. 차범석은 성난기계 쓴 사람이야. 그 성난기계 배웠었나?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치과의사 보는 거. 아, 치과의사가 아니라 폐과의사 보는 거. 그 뭐야, 수술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 수술 시켜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수술 시켜주는 경우. 안 했나? 모르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자, 3부는 6.25 배경으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김노인 그리고 양씨가 있지. 그리고 점례가 있고 귀덕이가 있고. 자, 보면은 김노인이 있고 김노인의 자식이 누군가 있겠지. 근데 남자들은 이 마을에서 다 전멸했어. 그러니까 6.25 전쟁 나서 남자들 다 끌려가거나 죽거나 해가지고 여자만 있는 마을이야 거의. 그리고 와이프가 양씨이고 양씨 아들이 있었겠지. 양씨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죽었지. 그리고 그 저기가 뭐야? 며느리가 점례고 그 다음에 이제 귀덕이가 있지. 양씨의 딸. 그 다음에 최씨가 또 따로 있지. 최씨도 남편이 있을 텐데 죽었겠지. 그 다음에 최씨의 딸이 살레지. 아, 최씨의 딸이 저기다. 잠깐만, 어딨냐? 살레네 뭐 여기는 다 그렇고 사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 나나트 있고 뭐 끝순이 병영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어. 자, 그래가지고 얘랑은 이제 친구지.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6.25 때 뭐 이런 저기 뭐야 소백산에 보면은 이제 빨치산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공산주의자들 산을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빨치산 투벌을 하지. 투벌 작전을. 근데 그때 이제 빨치산이었던 어떤 남자가 거기 보면은 누구냐 규복이가 이제 전직 교원이었던 규복이가 이 마을로 숨어들어. 그래서 대나무 숲에 숨어있게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얘를 좋아하고 얘도 얘를 좋아해. 근데 얘가 임신을 해버려. 규복이 얘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빨치산이어가지고 대나무 숲에 숨어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토벌 작전을 한다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대나무 숲에 공비가 숨어있을 수 있으니까 불 질러버리겠다고 이제 와 군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하지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막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주장을 하는데 아 그럴 수 없다라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어때? 군인들이 불을 지르지. 불을 지르고서 이제 결국에 규복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 죽고 나니까 이제 사월이는 자살을 해. 그리고 점례는 이제 규복이 죽은 시체를 보면서 이제 멍하니 있는 그런 상황의 그 이곡이야. 막판까지 가면 사실주의 이곡인데 6.25 전쟁 때 어떤 남자들이 다 없는데 여자들만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어떤 사랑, 뭐 인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 거지. 괜찮아?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자. 봐봐. 여기 보면 일단 김노인은 약간 치맥기가 있어. 치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편 읽어보면 되고 끝부분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끝부분만 한번 보자. 봐봐. 책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봐. 책으로 가서 129페이지 한번 봐봐. 자, 거기 보면 이제 등장인물 봐봐. 김노인,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달라고 하는 노망난 노인, 전쟁으로 인해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상징함.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들이 상징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실존,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 양씨는 김노인의 며느리이며 대밭 주인이고 최씨와 갈등 관계. 최씨는 4월이 어머니이며 과부이고 양씨와 이념적으로 갈려있지.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니 뭐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점례는 양씨의 며느리로 남편이 반동으로 몰려 죽고 과부가 돼 있지. 그러니까 점례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뭐야? 이제 공산주의자였던 거지.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 반대인데 공산주의 들어왔을 때 죽은 거지. 그 다음에 점례의 친구 4월이 과부이고 규복이를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해소해서 결국엔 애를 이제 어떻게 낳게 되는 거고. 규복이는 전직 교원으로 빨치산에서 탈출하여 점례의 도움으로 대밭에 임신한 후 점례와 사월이의 욕망의 놀이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월이는 임신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대가 들어오는 거지. 사정이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끔 비행기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게끔 숲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서는 다음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대밭이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대밭을 이제 원래는 아들이 팔아서 장사하겠다고 할 때도 안 태운 대밭인데, 저럴 줄 알았으면 그냥 팔아버릴 걸 막 이렇게 후회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아까운 대밭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지. 자, 그러다가 131페이지 보면은 거기 선생님 안 돼요, 안 돼. 그러지. 선생님 누구야? 규복이잖아. 규복이가 거기 숨어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 지르러 갔다가 중간에 보면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면서 하다가 총소리가 들리고서는 규복이가 죽지. 그러니까 이제 김노인이 노망해가지고 뭐라 그래, 무슨 사냥이냐, 멧돼지 고기에 소주가 제맛이다만, 이 김노인이 중간중간 엉뚱한 소리를 해서 비극적 상황이나 긴장감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줘.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누구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로 대답 안 하지. 우리 동네 사내 냄새가 없어진 지가 벌써 이태나 지났는 걸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졌다는 거지 전부.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다들 이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정말 귀신이 고칼로르시지. 그 대밭 속에 사내가 숨어 있었다니. 혹시 산에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대밭에 우물 파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 흔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요. 라고 하지. 다음 페이지. 자, 양씨가 우리 대밭에 사내가? 너도 못 봤지? 점례는 고개를 저을뿐 대답이 없다. 사실은 알고 있지. 점례는 알고 있었던 거지. 쌀레네도 이상한 일이지 막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최씨가 왜 나만 보고 있어? 옳지, 내 딸이 이 사내하고 정을 통했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가서 결판을 지을 테니 하고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어때? 사월이가 이제 자살한 걸 알게 되지. 김노인은 또 뭐라 그래? 엉뚱한 소리 하지.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만. 아버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 머슴 아니냐? 그랬더니 노망했어. 노망 났다는 거지. 우리가 머슴 부릴 팔자요. 남자도 지금 동네에 없는데 이런 거야. 근데 최씨가 이제 들어갔다가 사월이가 자살했다는 걸 알지. 양잿물 먹고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는데 비극적 상황인데 맨 마지막에 김노인이 어때? 또 다시 하고 밥은 아직 멀었냐? 오늘 귀가 터진 것 같구나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앞에 한번 읽어봐.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